안녕하세요.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 양철입니다. 오늘부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블록체인의 책을 한 권을 읽는다는 수준의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너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들을 중구난방 설명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몇몇 보여서 강좌를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포스팅 같은 경우는 수정하면 되지만 유튜브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계획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인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또 출발하게 만든 이캐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리는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 수준은 비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되 최대한 내용은 꽉 찬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자 및 비개발자 모두에게 만족을 느끼는 영상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강의 하나하나 내용은 짧더라도 리서치는 좀 더 길게 하여 천천히 올리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올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초의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전에 암호화폐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크웹과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도 안 되는 곳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인, 마약, 총기, 도박, 포르노, 청부살인 의뢰와 같은 것들이 취급되었으며 당연히 이런 사이트와 사용자는 당국의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익명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은행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로부터 파생된 그들만의 화폐들이 존재했습니다.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들 이전에는 최초의 암호화폐로 이캐시라는 화폐가 1990년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은 암호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암호학과 프라이버시 아버지이자 암호화폐계의 시주 할아버지 뻘쯤으로 이해하면 되는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차움은 1982년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은닉 서명 기술 블라인드 시그니처를 고안하였고 이 연구를 끌고 와서 실생활에 쓰기 위해서 1990년에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은행이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의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둔감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는 은행 혹은 카드사 직원이 내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보면 다들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국가가 사용자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차움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부감을 느꼈으며 한평생 프라이버시의 연구를 하다가 회사를 차리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캐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와는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의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먼 중앙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캐시는 프라이버시의 목적을 두었지 개인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캐시는 자체 발행하는 기존의 퍼블릭 암호화폐와는 다르며 현금과 1대1 매칭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혹은 백화점이나 마트,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유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조금 더 상품권과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캐시의 거래 흐름인데 보다시피 은행에서 사용자가 이캐시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상점은 다시 이 소비자가 낸 이캐시를 현금으로 은행에게 교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상품권과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에 은행을 꼭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캐시에 대한 신뢰입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화폐는 언제든지 복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거대한 신뢰 기관을 두고 암호화폐의 발행번호를 만들어서 중복되는 발행번호나 존재하지 않은 발행번호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나온 화폐인데 은행이 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중앙집권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시대를 앞서간 이캐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듯이 신용카드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움이라는 존재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만든 발명가라는 수식어로 그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경제 부흥을 하던 즈음에 미국에서는 히피족에 의해서 자연으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었고,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즈음에는 미국 역시 반문화적으로 보면 같지만 전혀 다른 사이버 펑크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숍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비트족과 공원에 모여서 마약을 하던 히피족과 다르게 사이버 펑크족은 사이버 공간에 모여서 그들의 본 모습을 감추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프라인 만남을 지향하였고 온라인의 익명으로 만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추후 해커들의 문화가 되었으며 그들은 누구보다도 프라이버시에 매우 민감하였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프라이버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몇십 년의 앞을 내다보며 걱정하던 처음은 사이버펑크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정부가 모두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처음은 평생 프라이버시와 암호학 한 우물만 팠으며 그의 사상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은 암호화폐 궤를 크게 한 바퀴 되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암호화폐인 엘릭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릭서는 리플의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에게 투자를 받아 진행된 믹스체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믹스넷 알고리즘으로 10만 TPS 거래가 가능한 프라이버시 및 확장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메시징 및 결제 솔루션입니다. 과연 사토시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그가 만든 엘릭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에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